친정엄마도 교회 다닌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톤은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경쾌했어요. 다음 주 교회 행사에 음식 준비하는데 사돈 음식 솜씨 좋다고 들었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쯤 와서 도와주면 되지. 내가 벌써 권사님들한테 얘기해놨어.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가 다시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그게 괜찮아. 사돈도 좋아하실 거야. 교회 일인데 뭐 봉사하는 거잖아. 통화가 끊기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않았고요. 그보다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가 낯설지 않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의 이런 말투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걸 친절한 부탁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던 거죠. 작년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밝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옷 잘 입더라. 조카 결혼식에 같이 가자. 신부 쪽 하객이 좀 적대. 나는 그날 약속이 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 자리까지 예약해놨다고 했습니다. 취소하면 되지 뭐. 조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결국 저는 약속을 취소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카의 결혼식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부 쪽 친척인 척하면서요. 작년 여름엔 시어머니 친구분 손자 돌잔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돌잔치 준비 잘한다고 자랑했더니 친구가 부탁하더라고. 내가 도와주면 되지? 저는 돌잔치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는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시댁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김장 행사였습니다. 거기 원장님이랑 내가 친해. 며느리 데려온다고 했어. 젊은 사람이 와야 힘쓰는 일 하지. 저는 그날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 동안 파스를 붙이고 다녔지만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라며 웃었습니다. 매번 공통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방식이었죠. 봉사, 좋은 일, 친척, 교회 같은 단어들로 포장하면 거절하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원래 적극적이셔. 나쁜 뜻은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쁜 뜻은 아니겠지. 다만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쯤 교회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돈이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번에 오신다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벌써 제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 교회 행사에 오기로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친정 엄마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 친정어머니 일정 먼저 확인도 안 하시고 약속하시면 곤란해요라고? 그럼 시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애가 섭섭하게 생각하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애써 모른 척 해온 신호였을까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짜증 섞인 톤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해해달라는 듯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죠.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교회 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차분히 설명을 했지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교회 행사에 동원하려 한다는 것,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까지 해놨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나온 반응이 저 말이었어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일 하자는 거잖아. 봉사인데 뭐.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서 얼굴이 있으니까 체면도 좀 있고 그런 거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아. 내 말도 이해해. 근데 엄마한테 그런 걸 일일이 따지면 관계만 틀어지잖아. 이번만 좀 넘어가자. 응? 이번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이었다는 것을요. 추석 때 조카 결혼식, 복지관 김장 행사, 친구분 손자 돌잔치. 매번 저는 제 일정도, 제 의사도 묻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그때 다 잘 넘어갔잖아. 이번에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장모님도 또 교회 다니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적당히 그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초 첫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례상 준비를 며칠 전부터 시작한다며 저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와야 배우지. 저는 당시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지만 시댁에 갔습니다. 사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 있었고 결국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에게 넘겼죠. 그때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만 좀 참아줘. 엄마가 예민하신 시기야. 두 번째 명절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번만 좀 이해해줘. 엄마 체면이 있잖아. 작년 시댁집 들이 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며 오라고 했고 남편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좀 와줘. 엄마가 손님들한테 며느리 자랑 많이 했대. 저는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며 며느리 복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웃으면서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병원은 다음 주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남편의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번만 그리고 그 이번만은 계속 반복됐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욕실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남편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척했지만 실은 이미 한쪽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걸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었죠. 남편에게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저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계산 시간에서 저는 늘 조정 가능한 변수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엄마, 시어머니가 교회 행사에 와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친정 엄마까지 이 불편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셈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서 어머니, 친정어머니 일정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괜히 관계만 나빠지는데 그냥 넘어가자.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내일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한다고 살짝 얘기해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봤자 결국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요. 엄마, 걔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대화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더해도 소용없겠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교회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친정 엄마는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제게 보냈어요. 전화로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음식들을 새벽같이 받아서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잡채, 전, 나물, 그리고 엄마가 정성껏 만든 떡볶이와 김밥까지. 교회 식당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앞에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음식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 권사님이 떡볶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권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건데. 시어머니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뭐. 그 짧은 대답 안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혼자 다 준비하셨대요. 저는 주방 쪽에서 그 말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요.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깎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밥 접시 좀 더 가져다. 나 사람들이 잘 먹네. 저는 접시를 들고 식당으로 나갔어요. 테이블에 김밥을 놓는데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도 요리 잘하시나 봐요. 권사님 보고 많이 배우겠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더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식당 정리가 시작됐고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설거지 다 끝나면 의자 정리 좀 해줘.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뭐. 아, 그리고 주방 싱크대 밑에 행주 있잖아. 그거로 테이블 한번 닦고. 지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하나씩 해나갔어요. 설거지, 의자 정리, 쓰레기 분리, 테이블 닦기. 다른 권사님들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주방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감사라기보다는 일을 마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떡볶이 양념이 좀 짰더라. 다음엔 설탕 조금 더 넣어야겠어.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네. 떡볶이는 친정 엄마가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그 레시피로 만들어 왔고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밥도 좀 더 예쁘게 썰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가하듯이, 다음을 준비하듯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어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어. 다음 달에 또 행사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줄게.
네, 어머니. 친정어머니도 다음엔 시간 되시겠지?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사돈도 교회 다니시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지.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친정 엄마가 보낸 음식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자기 공으로 만들었고 제가 설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다 준비했다고 믿었고 저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설거지, 정리, 청소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계속 쌓이니까 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려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했어요. 우리 며느리 잘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지시가 따라왔습니다. 다음엔 이것도 좀 해줘. 칭찬은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구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의 수고는 사라졌고 제 하루는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 다음에도 이 일은 반복될 거였어요.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라도 친정 엄마의 수고를 알아채고 짧게라도 감사 인사를 할까 하고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 몸이 안 좋은데도 정성껏 만들어 보낸 그 마음을 시어머니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감사 인사도 친정 엄마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어요. 수요일이요? 응, 병원 검사 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그래서 차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큰애는 출장 간다고 하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가 다시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지난주? 교회 행사 때 친정어머니가 음식 보내드린 거 말씀이에요. 아, 그거? 잘 먹었다 근데 수요일 어때? 잘 먹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 제가 새벽같이 받아서 교회로 가져간 일,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던 그 음식, 그 모든 게 잘 먹었어. 세 글자로 정리됐어요. 어머니, 그런데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됐어. 알았어.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든 채로 서 있었어요.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카 결혼식에 끌려간 날, 복지관 김장 행사에서 허리를 다친 날, 돌잔치 준비를 떠맡았던 날, 그리고 일주일 전 교회 행사에서 친정 엄마의 공이 사라진 날. 매번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게 봉사였고 좋은 일이었고 체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거절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니는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요구를 꺼냈고 제 선의는 점점 의무가 되어 갔어요. 친정 엄마의 수고는 평가의 대상이 되었고 저는 끝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더는 이럴 수 없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니, 수요일 일정 말씀이신데요. 응, 생각해봤어? 그건 어렵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모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정인데? 병원 가는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면 다시 설득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지고 자기 병원 가는 게 더 급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밀려날 겁니다.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낼까봐,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후련함도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병원 모시는 거 거절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어? 무슨 일정이 있는데 병원 가시는 건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요즘 힘들어. 뭐가? 이 결혼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부탁 하나 거절했다고 결혼이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가 아니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계속이었어. 어머니는 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고 통보했어. 내 일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당신은 매번 나한테 이번만 참아달라고 했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잖아. 좀 적극적인 성격이신 거지. 적극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였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충동적으로 떠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단어가 제 안에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를, 남편의 설득을, 제 자신의 불편함을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참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선 게 아니라 이미 한쪽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이혼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충동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결과였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고, 남편을 믿으려 했고, 제 감정을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 결혼을 지킬까가 아니라 이 결혼을 지키는 게 정말 나를 지키는 길일까로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